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 고양이 양신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아주 희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양신 뉴스라고 해야 되나? 그래야지 모르겠지만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나만 고양이 없어. 근데 고양이를 못 키워 알러지 때문에 라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과 함께 고양이 알러지와 관련된 잘못된 오해들 이러한 부분들 정보와 함께 소식을 전하고자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준비해봤어요. 고양이 알러지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바로 나는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 고양이를 좀 만지면 좀 간지러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알러젠이라고 했을 때 알러젠의 원인은 보통 고양이 침, 타액에서 나오는 성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FELD1이라고 하는 FELD1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사람에게 알러지를 일으킨다라고 밝혀져 있고요. 보통 이 성분은 고양이 타액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타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고양이한테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고양이가 한번 이렇게 핥았을 때 빨갛게 일어난다던가 고양이 털이라던가 고양이 약간 뭐 이렇게 좀 비듬같이 날리는 것들 이것만 마시거나 아니면은 약간 접촉이 있어도 좀 약간 간지럽거나 기침이 나거나 눈이 붓거나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근데 왜 고양이 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바로 고양이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는 그루밍, 팔기를 많이 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고양이 알러지 원인은 고양이 타액 안에 있는 FELD1이라는 성분 때문에 사람이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보다 고양이한테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한 2배 정도 더 많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암컷 고양이보다는 수컷 고양이가 이 FELD1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성분이 좀 많이 분비된다는 거죠. 근데 게다가 중성화가 안 된 수컷의 경우에는 이 FELD1이라고 하는 성분이 타액에서 더 많이 분비된다는 거. 두 번째, 어린 고양이보다는 성묘 1살 이상의 고양이에서 이 FELD1이라고 하는 성분이 더 많이 분비가 된다. 내가 수컷 고양이가 살고 있고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가 살고 있으면서 성묘다 라면은 이 성분이 더 많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털 없는 고양이를 입양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고양이는 그루밍을 하기 때문에 고양이 털이 없거나 고양이 털이 좀 부분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알러지 반응을 좀 덜 일으킬 수는 있겠죠. 이건 원리적으로 조금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고양이 털은 대부분 3가지 털로 구성되어 있어요. 겉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털이 있고 속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털 중에 좀 약간 부족한 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속털이 좀 없거나 아니면 겉털이 좀 없거나 이런 친구들은 확실히 조금 고양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가 조금 덜 하겠죠. 뭐 스핑크스 종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오리엔탈 숏헤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알러지 프리 고양이로 조금 유명한 고양이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셀커크 렉스 계통의 고양이들, 데본 렉스, 셀커크 렉스 이런 계통의 고양이들은 털이 조금 덜 빠지면서 숱이 좀 적고 털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고양이 털로 인한 알러지, 정확하게 말하면 고양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FELD1이 붙어 있을 만한 털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좀 덜 일으킬 수 있는 종이기도 하죠. 알러지를 일으키는 단백질 효소 자체를 타액에서 덜 분비하는 종도 있기도 해요. 대표적인 종이 지난번에 이제 샴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샴 중에 발리니즈 샴, 그러니까 장모의 종의 샴 고양이인 발리니즈의 경우에는 이 FELD1이 좀 덜 분비되는 대표적인 고양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사이베리안이라고 하는 종의 경우에도 타액에서 분비가 덜 되는 종으로 조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고양이에 알러지가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방법은 병원에 가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지인 중에 고양이와 생활하고 있는 지인 집에 입양 전에 방문을 하셔서 고양이의 털을 만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고양이의 타액이 묻었을 때 내가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빨갛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알레르기 약 같은 걸 복용하면서 생활을 하시거나 털을 짧게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빗질을 자주 한다던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리브클리어라고 하는 사료가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이 사료가 어떤 사료냐면은 바로 고양이 타액에서 나오는 펠디1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사람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이 단백질 효소를 감소시키는 물질이 들어간 사료가 출시된 겁니다. 세계적으로 최초로 출시됐다라고 하고요. 논문에 따르면은 이게 현재까지 이 사료를 급여했을 때 고양이한테서 이 단백질, 사람에게 알러지를 일으키는 단백질 효소가 감소되는 반응이 47%까지 감소된다라고 하고요. 효과가 뛰어난 경우에는 70% 이상, 80%까지도 반응이 매우 좋은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중화시키는 이 펠디1을 감소시키는 거는 어디서 추출된 거냐라고 했을 때 보통 달걀에서 추출한 걸 이용해서 이걸 첨가했기 때문에 이것이 펠디1을 중화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1살 미만의 키튼 사료부터 1살 이상의 성묘 사료, 그리고 비뇨기 질환이 있는 고양이부터 그다음에 헤어볼 관리 사료까지 해서 되게 다양한 사료로 리브클리어 사료가 지금 출시가 됐고요. 저는 매우 혁신적인 사료가 아닌가 싶네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와 생활하고 싶은데 알러지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약을 평생 먹어야 되고 라는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셨다면 이 사료가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이거 사료만 홍보하는 거는 아니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정말로 알러지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연이 있다 라고 해서 밑에 댓글로 사연과 함께 이 사료를 한번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요 20분에게 요 사료 샘플 아니에요? 요 사료 하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지를 완전히 없애는 사료는 아니지만 알러지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사료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조금 놀랍기도 하고 많은 조금 사료계에 있어서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양이와 생활하고 싶은데 알러지 때문에 만약에 고양이와 생활하는 게 고양이의 입양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고양이와 생활이 힘드셨다면 이 사료를 통해서 조금 고양이 알러지로부터 좀 해방이 되시고 좀 더 원만한 행복한 고양이와의 생활을 조금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묘이보감 혼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